사연을 통해서 고민을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나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했을까, 여러분의 생각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족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아들과 또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아들 녀석이 늘 말썽입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 때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많은 동네로 전학을 왔습니다. 아들은 당시만 해도 똘똘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고, 그래서 잘 따라가겠지 믿고 온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이 녀석이 학교에서 노는 애들과 친하게 지내더니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피웠고, 또 고등학교 올라가서는 교내에서도 몰래 담배를 피우다가 여러 차례 걸려서 결국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을 가고 말았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이런 사고 없이 다들 잘 하는데 왜 내 아들만 이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동안 아들과 싸우기도 많이 싸웠고, 매도 들어봤고, 용돈도 끊어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이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미용학교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워 미용실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마치고 기술을 배우든지 하라고 반대했더니 자기는 더 이상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그동안 말을 못했지만 자기가 이 동네로 전학 왔을 때 이 동네 아이들은 이미 공부를 많이 해온 상태였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도저히 또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학교에서도 못 쫓아가니까 매일 자다가 오고 존재감도 없이 사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더 이상 이렇게 쓸데없는 학교 생활하기가 싫다고 자퇴를 하겠다고 우겼습니다. 애들 아빠와 저는 매를 들었고 절대 안 된다고 했는데, 그날 이후 아들이 집을 나갔고 지금 가출 청소년 보호센터에 있다고 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들은 집에 들어오기 싫다고 보호센터에 살면서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애는 성격이 활달하고 또 집에서 음식도 꽤 잘하고 유머도 많은 아이입니다. 다만 공부만 안 할 뿐입니다. 저도 압니다. 아이가 공부만 아니면 다른 장점은 참 많다는 걸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공부 못한 아이를 이렇게 담배 피우다 강제 전학까지 갔고, 더구나 고교 자퇴생인 아이를 어느 부모가 좋다, 괜찮다 하겠습니까? 남들은 저를 위로하느라 애가 성격도 좋고 사교성도 있고 또 어디에 내놔도 적응 잘하고 잘 살 거라고 말해주지만, 한국 사회에서 고교 자퇴한 애가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겠어요?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은 하게 하고 기술을 배우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설득을 해야 고등학교는 마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네,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자퇴를 했고 지금 가출을 해 있는 상태인 어머님의 사연입니다. 자퇴를 하고 혼자서 지금 그 센터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또 미용 기술을 배우겠다라는 나름대로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가출을 2번 해봤지만 졸업도 안 하고 그만두겠다 그러면 참 부모로서는 참 답답하죠. 안타깝고. 그렇죠. 예. 정말 걱정되시겠네요. 저는 이제 아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하게 돼요. 네. 아들이 지금 많이, 그러니까 부모한테도 상처받고 오죽하면 가출 보호센터에 있으면서 이제 집에 안 들어온다고 할까, 이제 그 부분도 좀 우리가 헤아려줘야 되겠다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 마음이 지금 어떤 마음일지를 함께 좀 읽어보면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 보도록 하죠.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땠을지 김미영 리포터가 들어봤습니다. 진짜 부모 마음으로서 암담한데, 그거
어쩌겠어요. 그냥 지가 미용을 배운다 그러면은 그냥 그쪽으로 밀어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부모의 눈높이와 애들 눈높이가 다르잖아요. 세대 차이, 요새 말하는 세대 차이인데 자식을 길러봤지만 부모가 억지로 어거지 써서 되는 일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차라리 지가 하겠다는 대로. 일단 아들에 대해서 지금 물론 아빠가 아무리 못났더라도 일단 사회적 경험이 있을 거고 그 아들을 보는 관점에서 아들을 제가 일단은 공부는 시킬 것 같아요. 아무렴 자퇴하고 만약 미용 기술을 배우려고 하면 꼭 자퇴가 아니더라도 공부를 하면서도 저녁에 야간 직업으로서 그 미용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고. 그거는 부모의 입장 욕심이고 아이가 학교에서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데 굳이 그 졸업장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가다가 정말 내가 필요하다 하면 졸업장을 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주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도 일단은 그 아이의 의견을 듣는 게 아무 없이 그냥 안 가겠다. 그냥 방황하는 것보다는 나의 뭔가 뚜렷한 생각이 있으니까 저는 그걸 존중해주고 싶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그 사회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미래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최소한의 그 어떤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 학위, 졸업장, 고등학교 정도는 마쳐야지 지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뭐 기본이 갖춰져야 되겠다는 그게 부모 마음일 것 같고 아들의 어떤 뭐 이렇게 뭐 미래를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 입장에서는 꼭 고등학교는 졸업하라고 하고 싶네요. 졸업장보다도 기술에 열중하고 지가 이제 더 잘하면은 저 졸업장이 있어야 된다 하면은 지가 학원을 다녀서 저기 졸업장을 받을 거야. 지금은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러지만 나이가 먹어서 이제 지가 기술도 배워놓고 어디 이제 사회에 나가면 졸업장이 없으면은 행세를 못하게 되면은 지가 나중에 저걸 해서라도 지금은 아들을 따라줘야지 그거를 하면은 애가 빗나가서 안 돼. 아무래도 고등학교 졸업장도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사회는 아니다 보니까 그런 현실적인 부분들도 감안을 한다면 두 가지를 다 좀 적절하게 좀 절충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찾아보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네요. 고등학교 졸업장도 가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펼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대화가 제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시민 여러분들의 반응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부모님하고 자녀분의 입장처럼, 당연히 고등학교 졸업장이야 기본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틀인데 그것마저도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라고, 또 부모가 그래서 이끌어줘야 된다는 입장이신 것 같고 또 한쪽을 보면은 지금 이거는 아이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니까는 인정해주고 때가 되면 또 다 따라갈 문제니까 그렇게 또 힘들게만 바라볼 건 또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된다는 부모님의 생각은 뭐 대체로 뭐 온건하죠. 네. 틀린 말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남의 자식 얘기는 쉽게 할지 모르지만 당장 내 자식이 그러면 참 그 쉽지 않은 일인데 네네. 바로 이제 그 부분에서 부모님이 내려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죽어도 고등학교만큼은 마쳐야 된다. 그럼 계속 부닥치는 거죠. 저도 아이들을 키워봤지만 좀 키우기 쉬운 아이가 있고요. 네. 네. 키우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애가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반드시 결과가 좋다 나쁘다로 연결되는 건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예.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부모가 아무리 이치에 맞는 말로 설득을 해도 깨닫지 못하는 세상의 이치는 또 세월이 지나 봐야 이제 깨닫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워서 부모님이 보시기에 분명히 이렇게 바로 갈 수 있는데도 빙빙 돌아서 에너지 낭비하고 그죠? 헛고생할까봐 네. 시행착오를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지만 이 아이는 그 부모의 말을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상태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부모님이 그 아이 입장에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아들의 입장에서 이제 자꾸 생각하게 되는데, 네. 과연 이 아들의 이야기를 얼마나 들어줬을까, 부모가. 그러면 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모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아무리 대화를 해도 대화가 안 되는 부모구나. 네네. 내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내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마음의 문이 닫힐 수밖에 없어요. 네네. 자식이라도. 네. 그러다 보니까 다른 곳에 가서 위안을 찾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아들의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들어줘야 된다고 봐요. 네.
그럼 이 아들은 부모한테 이거에 대해 수용, 온전히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감정을 부모가 들어줬구나라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아들은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네. 예. 그러니까 우선 저는 그 순서를 좀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저는 굉장히 답답했어요. 사실 이 사연 들으면서. 네네. 그러니까 뭐가 답답했냐면 자식이 힘들다고 할 때 대응하는 방식이 너무나 그러니까는 부모 관점에서 한치도 벗어나지를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는 그래도 고등학교는 마치고 기술을 배우든지 하라면서 반대했다 그랬는데 네. 자녀가 내가 왜 그동안에 힘들었는지 아냐고 울면서 이제 울부짖었겠죠. 그러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들 아빠와 이 엄마는 매를 들었어요. 네네. 그러면 아이가 생각할 때는 과연 이런 부모하고 과연 내가 이 뭔가 이렇게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까? 네. 이 생각을 할 거라고요. 지금 이 사연을 저도 읽으면서 들었던 어떤 그 포인트가 두 가지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나는 공부를 안 하고 대신 미용 기술을 배워서 미용실을 내겠다, 미용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목표와 계획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간에 여러 가지 대화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나는 존재감 없이 학교에 가서 자다가만 돌아오는 그런 학교 생활이 지긋지긋하고 전화가 와서 나는 너무너무 힘들었었다라고 얘기하는 나름대로 자기 외침들이 또 있었고요. 이런 포인트들을 근데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놓치고 가는 계속 거예요. 놓치고 간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부모님이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간 이유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죠? 거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틈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야 얘기를 하지만 나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게 지금 횟수로 따져본 거에 한 8, 9년 가까이 되거든요. 네. 그런 의미로 보면 소통이 참 잘 안 되는 거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은 나중에 그 꿈대로 반드시 그렇게 안 간다고 하더라도 참으로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뭔가를 갖고 있다는. 예, 거. 요즘 그렇죠.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네. 그게 별로 없어요. 네네. 넌 뭐 좋아하니? 뭐 하고 몰라요? 맞아요. 단답형인데 예, 예. 이 애는 그래도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갖고 있고 사연 보내주신 어머님도 인정을 하세요. 싹싹하고 유머 감각도 있고 네네. 활달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주위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공부 문제만 빼놓으면 괜찮은 아이들이 참 너무 많은데 그렇죠. 바로 그 공부, 성적 요 부분에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잣대를 들이대면 참 방법이 없는 거죠. 네. 이 아이가 받았던 그동안의 상처와 얼마나 절절히 혼자서 방황하고 힘들었을까. 그걸 먼저 헤아려 주지 않으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모님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부모님이 사연의 마지막으로 어떻게 설득을 해야 고등학교를 마칠지 모르겠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이랬는데 결론은 또 원점이. 아니 저는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이제 이 얘기인 거예요. 이 부모가 답답한 거예요, 저는. 왜 꼭 공부라고 하는 거로만 줄을 세우려고 하느냐. 너무나 다양한 세계가 있고 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왜 한 가지만 생각하느냐 이거예요. 옛날 시대하고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의 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봐야 되고 응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싶죠. 이 아이도. 네. 내 부모가 이런 부모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여기 부모님이 내 아들은 정말 왜 다른 집 아이하고 다릅니까? 이렇게 하소연할 때 이 자식도 그럴 거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왜 다른 부모처럼 나를 응원 안 해줄까요? 막 이렇게 똑같은 마음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저는 정말 이 부모님의 정말 그 장벽, 그 고정관념, 그 철벽 같은 쇳덩이 같은 거 이거 깨지 않고서는 저는 자녀와 마음으로 만나는 건 불가능하다고 느껴져요. 다른 집 아이들 뭐 그 부모가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들여다보면 비슷비슷한 문제 다 갖고 있어요. 다 물어보지도 있죠. 않았는데 네. 무슨 자기 자식 못한 얘기 그런 얘기를 누가 하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시는 건 안 되고 자녀하고 대화를 한다는 얘기는 잘 들어보고 내 생각도 바꿀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대화를 하셔야지. 네. 부모의 정답은 딱 정해놓고 절대로 이건 못 변하고 그건 대화라고 안 느끼죠. 네네. 그래서 이제 방법론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남편분하고 일단 상의를 하세요. 그래서 부부가 일단 한 목소리를 내셔야 되고 제일 좋은 건 부모 말을 들어서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에 갔으면 좋겠지만 정 안 되면 그래도 이제 수용을 해 주셔야죠. 그리고
그리고 같이 알아보는 겁니다. 네. 네가 하고 싶은 분야, 그럼 같이 한번 알아보자. 어떤 학원이 있을까? 또 어떤 분야가 있을까? 배우고 나서 또 뭐 대우라든지 같이 한번 방법을 찾아보면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겠죠. 그러다가 한참 지난 다음에 설사 그 아이가 미용사의 길을 안 간다고 하더라도 너 엄마 아빠 말 잘 안 듣더니 좋다,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얘기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앞으로 이 아이가 살아갈 세상은 거의 한 80년, 90년을 더 살지도 모르죠. 살아나가면서 자기의 진로, 방법, 삶의 방향을 찾아 나가는 길이니까 네. 함께 엄마 아빠가 머리를 맞대고 내 길을 찾아주려고 애쓰는구나 하는 걸 느끼면 이 아이의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니까요. 네. 전 그거부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은 이제 저는 더 이 아이가 숨통이 막혔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애들 아빠와 그러니까 이분이 쓰신 그 지금 사연을 읽어보면 네. 아이 아빠와 의견을 같이 해요. 이 엄마가요. 맞습니다. 매번. 그럼 이 아이가 좀 다독여줄 한 사람의 대상이 필요해요. 한 숨쉴 사람이라도. 구석이 없군요. 그러니까 지금. 아빠가 네. 만약에 그렇게 완강하게 나오면 맥까지 엄마라도 들고 있고, 예. 예, 엄마라도 조금 다독이면서 이렇게 좀 하는 어른이 한 명이 필요한데 엄마랑 아빠랑 너무 완강한 거예요. 여기는 네. 의견이 일치가 돼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는 아빠한테도 기댈 곳이 없고 엄마도 아빠와 의견이 똑같으면서 너무 완강한 태도로만 하니까 이 가출할 아이는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요. 네. 마음을 둘 곳이 없으니까. 네. 예. 그래서 저는 물론 부부가 의견을 같이 하는 건 좋아요. 네. 그렇지만 두 사람 다 너무나 빈틈없이 이렇게 하면 아이는 숨 쉴 틈이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여지를 두면서 아이의 이야기를 좀 스폰지처럼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그 그런 탈출구를 마련을 해줘야 돼요. 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학창 시절을 떠올려 봤을 때 그런 순간들이 오거든요. 지금 되려 이 학생이 전학을 가서 그 수준이 높은 학교로 가게 되면서 자기 나름대로는 잘하고 있었는데 막 자존심도 상하고 속상하고 그러면서 사실 아이 입장에서는 그게 다거든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내가 쫓아가지 못하겠구나 좌절하는 순간부터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안 좋은 친구들이 어울리시 이런 모든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읽어주는 그 부모님이 그쪽으로 옮겨다 놓긴 했는데 거기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를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 예. 이것도 아주 큰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한국 사회가 공부 위주의 사회이긴 하지만 참 많이 변했고요. 네네. 앞으로는 훨씬 더 빨리 변할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꼭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야만 사회인으로서 행세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니까 나중에 아드님이 잘 깨달으셔서 자기 돈으로 지가 하고 싶은 공부를 나중에 더 할 수 있는 세상이 있으니까요. 너무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된다는 그 생각을 조금 내려놓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저는 여기 이 부모님한테 정말 묻고 싶어요. 이 아들에 대해서 얼마나 인정해주고 칭찬을 그동안 해줬는가. 인정받지도 못하고 칭찬받지 못하고 늘 이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낙인 효과, 그러니까 낙인이 찍혀져 있는 거예요. 너는 그렇죠. 말썽만 부리는 아이. 네.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는 이 뭔가 꿈을 펼칠 수도 없고 열심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칭찬해주고 이야기 들어주고 인정해주는 것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네. 일단은 그 지금 가지고 계신 그 완강한 마음에 있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없을까? 내 자신한테 한번 물어보는 시간 가져보시는 것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통해서 이 시대 한국인들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 한국인 심리학 콘서트. 오늘도 가정경영연구소의 강학중 소장님 그리고 나오미 가정문화연구원의 김숙기 원장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